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보궐선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왜 보궐선거를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집권 여당이 보궐선거에서 졌죠.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이 선거 하나 가지고 뭐 여당이 졌다, 야당이 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뭐 후보에 따라 또 틀리니까 그 뭐 어떤 뭐 대중들이 좋아하는 후보였냐, 후보를 제대로 뽑았냐 안 뽑았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는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좋지는 않죠. 뭐 30 몇 프로더라.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그 정도면. 뭐 대통령 지지율은 뭐 한 40% 이상은 넘어야죠. 최소한 그 여당의 지지율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권당과 야당과 여당의 뭐 내년 지지율이랄까,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고, 뭐 조금 높은 경우도 있고 야당이 높은 경우도 있고 여당이 높은 경우도 있고 뭐 별로 차이는 없고,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은 별로 이렇게 잘 나오질 않고 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선거 결과는 어떤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보면은 지금 그 서민들 입장 또는 중산층 입장에서는 낮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민생적인 측면에서, 그죠? 뭐 물가는 뭐 폭등했고 금리는 폭등했고, 뭐 물가 폭등, 금리 폭등은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문제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폭등하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거든. 그잖아요. 그죠? 금리가 폭등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근데 집값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결정적인 실수가 집값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의 반발심으로, 그죠?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집권당을 만들어준 거죠. 그 만들어준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뺏긴 것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거를 뺏긴 거고, 문재인 정부도 정권을 뺏긴 것은 부동산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나 그 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부잖아요. 근데 좌파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그 빈부의 차이잖아요. 양극화, 그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어떤 격차는 줄어져야 된다. 근데 그 격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 좌파에서 판단할 때는 뭐냐면, 그게 부동산이다, 불로소득이다. 노동으로 벌어서 격차가 나는 것은 좌파 정부도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프로야구 선수가 몇십억 받는 거, 프로축구 선수가 몇십억 받는 거, 뭐, 또는 뭐, 어떤 CEO가 몇십억 받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좌파 정부도. 근데 좌파 정부가 걸고 넘어지는 것은 불로소득이다. 그 불로소득이 누적돼 가지고 자본의 복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초반에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부터 때려잡는다고. 근데 문제는 그게 풍선 효과를 유발했다라는 거지. 그죠? 투기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풍선 효과를 만들어서 부동산이 폭등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 미스가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런 점 때문에 결국은 정권을 뺏긴 거고,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명박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집값 공급 물량 폭탄, 그죠? 공급 물량 폭탄으로 집값을 잡았다. 잠깐 얘기하면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공급 물량 폭탄이나 또는 금융위기,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서서히 빠져, 서서히. 한꺼번에 빠지질 않아. 그 피로감 때문에 결국은 빠지는데,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 그죠?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빠졌다가, 잠깐 반등했다가, 결국은 지지부진했잖아. 그게 뭐예요? 그동안 다 올라갔던 거에 대한 그 피로감,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생긴 거야. 생겨가지고,
나의 구매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못 산다 해가지고 집값이 2008년도부터 2013년 길게는 2015년까지 쭉 빠졌던 거야. 장기 하락. 오죽하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저거였지. 그 뭐지? 막 경기 부양, 부동산 부양, 제발 집 사라 막 그랬잖아. 그죠? 앞으로 택지도 개발 안 하겠다. 뭐 그런 정책까지 나오면서 실수였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막 집값을 부양했는데도 집값이 안 올랐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탄핵만 안 받았으면 정권은 어떻게 보면 안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죠? 집값이 안정돼 있으니까. 자, 문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집값을 못 잡아서 정권을 뺏겼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못한 거야. 집값을 잡았어야 되는데 집값이 다시 리바운딩해서 전고점에 강남은 96%, 강북은 한 88%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실수가 부동산 부양 정책을 썼다라는 거지. 집값이 떨어질 때. 집값을 떨어질 때는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떨어질 때 더 떨어져라 하고 보금자리 주택 물량 폭탄을 거기다 때렸는데 여기는 집값을 부양을 해버린 거야. 그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둔촌조공 가서 그 주접을 떨고 그죠? 주접 떤 거지 그게. 뭐 대통령 아니 국토부 장관이 왜 그런 데를 가냐고. 현장도 갔었잖아. 가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전매 제한 다 풀어주고. 그래서 13억의 분양가가 어떤 그 기준점이 돼버리고 그죠? 그게 반판되니까 어디야 그 자양동에서 했던 그 저기 롯데 시그니처 뭐 거기 14억 하니까 싸네 하고 또 분양이 완판되고 그게 완판되니까 광명 우리 12억 7천도 싸네 하고 완판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뉴스에 그 신문과 뉴스에 오늘이 제일 싸요 분양가가 그러고 나서 공포 마케팅으로 다 팔아먹고 있고 그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구축의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자, 국민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집값이 그런 집값을 내놓으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민들 중산층 입장에서는, 서울은 집을 분양을 받을 수 없구나.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망감이 들겠죠. 자, 그러면서, 이 정부도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다 얘기하는 거야. 관련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때 부동산 폭락할 때 놔두기도 그냥 어려웠어. 왜냐하면 거기서 30% 빠지면은 연 끊은 사람들 원금이 다 날아가거든. 그죠? 그러면 은행들이 돈을 다 회수하잖아. 그럼 아마 그때 30% 빠졌으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진짜 한 3, 40% 빠졌을 거야. 자, 그렇게 되면 20대, 30대가 너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막아줬던 거야. 그리고 건설사들이 로비를 했겠지. 그죠? 좀 막아달라. 그런 어떤 정치적인 로비도 있었겠지. 예상으로는. 자, 그렇게 해서 막았는데 결국 그게 윤석열 정부에게는 도구로 돌아오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3연 초과에 몰렸다. 그죠? 뭐 경제는 좋아진 거 하나도 없고 좋아질 리가 없지. 집값이 다시 뜨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대출 받아서 집을 사니까 뭐 사야 될 걸 못 사고 있잖아. 그죠? 생활비를 써야 될 걸 못 쓰고 있지. 다 이 집값으로 지불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이게 부가 대물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큰 문제라는 거지. 글쎄요, 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거는 조그만 시골에 집터밖에 없는데, 뭐 우리 아버지는 저기 뭐 투기도 안 한 사람이고 뭐 지방에서 농사짓던 사람이니까 저한테 물려준 건 없어요. 뭐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강남 아줌마, 분당 아줌마, 강동 아줌마 2000년 초반부터 뉴타운 사고, 한남 뉴타운 사고, 수성 뉴타운 사고, 가재현 뉴타운 사고, 뭐 신길 뉴타운 사고, 기름 뉴타운 사고 막 샀단 말이야. 그만 샀나? 뭐 반포에 재건축도 사고 다 샀단 말이야. 그러면서 엄청난 재산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지? 엄청난 재산을 만들었다. 자, 그렇게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동산을 투자해봤던 사람들이 하는 거고, 부동산 투자해서 큰 자본력, 그러니까 종잣돈을 만든 사람들이 또 대출 받아서 또 집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그런 그 부의 어떤 그 악순환, 부의 대물림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맨날 과감한 정책 쓰다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결국 깨지고 나가 떨어지고 정권 뺏기고 물러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또 뭐라 그럴까 막 그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나 뭐 국토부 장관의 마인드가 서울을 고퀄리티로 재건축 재개발해서 막 그 어떤 그 도시 재생에 전력을 쏟고 있잖아. 그죠? 서울은 지금 뉴 서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서울이 엄청나게 지금 새로운 도시로 가고 있어.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부동산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표현을 기득권이라고 하면 그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산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좌파 정부에서 엄청난 세금을 때릴 때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걸 자식들에게 다 증여를 했잖아. 그죠? 그래도 증여가 많았던 거야. 응? 자, 이런 구조를 알아야 돼. 이런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엄청난 자산 격차가 벌어지겠구나. 그걸 깨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을 잘못 만난 사람들,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는 사람들, 급여가 약한 사람들, 고소득이 아닌 친구들, 200충, 300충, 500충 다 결혼 포기하고 있는 거야. 열에 여섯은 결혼을 포기하는 거야. 이제는 그게 뭐랄까요, 아주 고착화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길래 방송을 하는 거야. 뭐 누구처럼 뭐 부동산 뭐 사라 뭐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 그죠? 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 내가 돈 받고 컨설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친구들처럼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하고, 그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기득권들이 자신의 자산을 굉장히 뭐랄까요? 밸류업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산이야. 노동에서 번 자산 가지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알짜 부동산, 좋은 부동산, 그게 다 서울에 있잖아. 그죠? 그걸 다 누가 가지고 있냐고. 그죠? 누가 가지고 있냐고. 강남 아줌마, 분당 아줌마, 강동 아줌마, 그죠? 용인 아줌마까지는 모르겠다. 자, 그렇게 해서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젊은이들은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다. 연애도 포기, 그죠? 뭐 결혼도 포기, 뭐 그냥 대충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코인 투자, 무리하게 2차 전지 투자, 그리고 카카오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패가망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상한 범죄들이 많아졌잖아. 그죠? 저 나이에 왜 저런 범죄를 하지? 그죠? 왜 저 사람은 조금 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데 왜 그게 살인으로 연결되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사회의 어떤 그 종양이 터지는 어떤 그런 것 같아. 아주 나쁜 방향으로 종양이 터지는 어떤 아이들은 다 포기하고 뭐 자살한 아이들도 있고 어떤 그 정신 이상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는 친구들이 있고 결혼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큰 문제야.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브레인들이라고 하면 그쪽에 브레인들이 많을 거 아니야.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정권을 계속 다음 정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 정책의 수정이 필요해. 그렇다니까요. 이거 필요하다니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는 정권의 연장이 안 돼. 아니, 뭐 내가 내 집을 살 수 없는데 그런 정권을 밀어줄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그리고 서울에서 12억에 분양한다는데 완전히 벙찌는 거지. 그죠? 그러면 거기는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뭐 조합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죠? 수도권 외곽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외곽 교통 좋은 데다가 과감하게 더 때려 공포의 공급 물량을 때려 박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곡역 같은데, 그죠? 그 GTX역 있잖아. 거기 뭐 허벌판이잖아. 그런 데다가 몇만 가구 때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한 10만 가구 때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뭐 예를 들어 GTX 라인 쪽에 있는데 많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뭐 GTX C 라인도 있잖아. 어쨌든 공사 시작한다니까 그런 데다가 때려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라고 매일 홍보를 해야 되는 거야. 이명박 정부처럼 보금자리 때려서 반값 아파트를 주겠다. 그러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핵심인데 그거 안 하고 뭐 계속해서 집값도 못 잡고 경제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다시 좌파가 득세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정치적인 그 견해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